할게요. 인류 최초로 달에 한 발 내디른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과학의 추구는 호기심에 의해 촉진되고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미지의 세계로의 끝없는 여정이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는 연료로 과학이라고 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길로 모두 같이 떠나봅시다. 비즐라 FM Sci-Fi is Dead 나잠수입니다. 스투시 브랜드드 웍 들어오세요. 리얼 단난 프랜차이즈 웍 들어오세요. 패션 피플 파티 피플 웍 들어오세요. 웍 들어오세요. 한남동 패션 메카 웍 들어오세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80년대 명작
천공의 성 라퓨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비슷한 시기 태동 중이던 스팀펑크라고 하는 어떤 장르의 애니메이션 영역에서 마음껏 시각화해낸 작품으로서 그 이후 수많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됐죠. 여러분들 그 일본 게임 중에 파이널 판타지라는 롤플레잉 게임 아시죠? 그 파이널 판타지에 활용된 각종 세계관과 어떤 탈 것들 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다 이 라퓨타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엄청 아쉬웠던 게 이 라퓨타를 꽤 늦은 나이에 처음 보게 됐어요. 많이 후회했어요. 보고 나서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 영화를 접했다면 인생이 꽤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당시에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매체들과 별도의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저도 당시에 뭐 게임에도 영향 많이 받고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클리셰와도 같은 라퓨타의 어떤 당시에는 혁신적인 세계관들은 아마도 어렸던 저에게 어떤 세계관을 창조해내는 직업으로 좀 더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비로운 비행석과 잃어버린 고대의 발달된 문명, 그 문명의 후손을 통해 고대 도시 라퓨타로 향하는 여정 자체는 어떤 세계관과 컨셉일지라도 적용해 봤을 때 큰 재미를 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비공정이라고 부르죠. 비행기인데 비행선 같이 생겼으면서 엄청나게 큰 프로펠러들이 여러 개 달려 있고 아무리 봐도 배 같이 생겼는데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비공정과 증기기관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탈 것들, 그리고 복잡하지만 오래된 기술, 그리고 비주얼로 완성된 마을들, 캐릭터들의 어떤 당시 복식들, 이런 비주얼과 어떤 컨셉이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매체에 그대로 오마주되게 됩니다. 키 비주얼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스팀펑크 컨셉이었죠. 스팀펑크도 사실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진 용어인데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출발한 장르입니다. 이제 사이버펑크는 어느 정도 황폐화된 현대의 느낌의 어떤 오버 테크놀로지가 더해진 느낌이라면은 이 스팀펑크라고 하는 것은 베레포크적 시대 배경, 뭐 19세기 산업혁명, 뭐 이런 시각적 배경에 요즘도 구현이 어려운 어떤 날아다니는 요새라던가 이런 오버 테크놀로지들이 더해져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펑크도 어딘가 굉장한 미래 세상이지만 요즘도 있는 빈민촌이라던가 어떤 쓰레기 더미 뭐 이런 깨끗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사이버펑크라는 용어가 생겼듯이 19세기의 어떤 옛날 시대적 배경인데 요즘도 상상하기 어려운 날아다니는 비행기 뭐 우주선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거대한 로보트 뭐 이런 것들이 그때의 어떤 시대 배경 시각적 컨셉에 섞여 있는 거죠. 어딘가 발전되었지만 구식에 거친 느낌이 있다는 점에서 펑크라는 용어가 잘 어울렸던 겁니다. 이 스팀펑크 장르는 사실 이제 90년대 들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 딱 생각하면은 프랑스 감독 장피에르 주네가 만들었던 완성도 높은 시각적 스팀펑크 판타지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디오 테이프 표면에 만들어져 있는 그 이미지들, 그게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이 일어가지고 영화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지만 비디오 가게에서 테이프 빌려가지고 열심히 보는데 영화가 어딘가 기괴하고 당시 제 정신 연령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뭔가 이상하고 엉뚱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제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이미지가 어딘가 이제 뭔가 젖어 있어요. 다들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딘가 젖어 있고 뭐 아날로그로 된 어떤 기압계, 압력계 뭐 이런 게이지들이 많이 달려 있고 황동으로 된 파이프,
그리고 또 옛날에 처음 등장했던 잠수복 그런 이미지 아시죠?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뭔가 철창 같은 거 박혀 있는 잠수복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어린 시절에 스티펑크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또 PC 게임으로 당시에 미스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이때쯤에 해봤던 것 같은데 이 여기도 이제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와 같은 뭔가 금속인데 옛날 시대 어떤 빅토리아 시대 이런 디자인과 요즘의 기술이라 하긴 그렇죠. 당시에는 없던 어떤 움직이는 기술, 빛 그리고 어떤 디스플레이, TV 같은 이런 장치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미래인지 과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스팀펑크 이미지들을 많이 저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미스트라는 게임의 어떤 구간에 가보면 뭔가 서랍 속에 19세기 의학 도구 같은 것들이 잔뜩 나오는데 상당히 섬뜩합니다. 그 주사기도 요즘 주사기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당시에는 일회용 주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리로 돼 있고 쇠로 된 어떤 손가락 그거 장치들 이런 것들. 요즘도 이제 찾아보면은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 자주 사용되는 장치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팀펑크 이미지로부터 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출시됐던 영화 같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제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는 어제 영화의 큰 장르 줄기죠. 그런 서부 개척 시대의 테마에 스팀펑크의 그런 배경을 혼합해가지고 상당히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린 중학생인 저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긴 했는데 어, 영화는 뭔가 그 뒤에 제가 평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평을 찾아보니까 똥망 영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빠르게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게 서부 개척 시대인데 어째서 로봇가 등장하고 정말 거대한 로봇이었어요. 철근 어떤 에펠탑 같이 생긴 그런 다리로 이루어진 로봇들이 막 악당이 타고 와가지고 주인공 괴롭히고 막 이런 영화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좀 찾아보고 싶어지네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 이미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로켓티어라는 또 영화가 있었어요. 90년대. 그 시대 배경도 당시 20세기 초, 19세기 말 뭐 요때였던 것 같고 로켓을 타고 날아가는 약간 슈퍼맨 같은 히어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보긴 했는데 내용이 기억은 안 나네요. 그리고 또 한참 시대가 흘러서 한 2000년대 초중반 그때쯤에 나왔던 젠틀맨 리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션 커네리가 나왔던 이게 원작이 있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재해석해가지고 만화적 판타지로 만들었던 그것도 시대 배경이 19세기 막 이랬으니까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자동차들이 막 등장을 하고 비행선도 나오고 판타지 뭐 지킬 박사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째 다들 뭔가 명작 반열에는 조금 못 미친다 이런 느낌이긴 하네요. 스팀펑크 이미지가 워낙 시각적인 게 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나 봅니다. 이런 영화들도 멀리 가서는 이제 근최근에 이제 마블 유니버스에서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같은 곳에서도 이제 시대 배경을 조금 더 뒤긴 하죠.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스팀펑크보다는 좀 더 뒤의 시대에 뭔가 요즘도 있기 어려운 오버 테크놀로지를 마구 뽐냈던 그걸 소위 이제 용어를 찾아보니까 디젤 펑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연 기관들이 많이 활성화된 이후에 스팀펑크 뭐 그런 계열인데 디젤 펑크라는 하위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What should I do next? Wow, wow, wow. All right, look, you know what? Look, I'm gonna just go on. I'm gonna pick my own. I'm gonna put something else on. All right, man. Fine. Wow, wow. Wicked wild, wild. Wicked wild, wicked wild, wicked wild, wild west. Jim West, Desperado, Rough Rider. No, you don't want nada. None of this. Six gunning this, brother running this. Buffalo Soldier. Look, it's like I told you. Any damsel that's in distress, be out of that dress when she meet Jim West. Roughneck, so go check the law and abide. Watch your step will flex and get a hole in your side. Swallow your pride. Don't let your lip react. You don't wanna see my hand where my hip be at. With Artemis from the start of this, running the game. James West, taming the West. So remember the name. Now who you gonna call? Not the GB. Now who you gonna call? If you ever riff with people wanna bust, break out before you get bum rushed at the Wild Wild West. When I roll into the Wild Wild West. When I stroll into the Wild Wild West. When I bounce into the Wild Wild West. Cisco, Cisco.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madman lost his damn mind in the West. Loveless, kidnapper down, nothing less. Now I must put his behind to the test. Then through the shadows, in the saddle, ready for battle. Bring all your poison, it kind of poison. Behind my back, all that riffing you did, front and center. Now where your lip at, kid? Who that is? A mean brother, bad for your health. Looking damn good though, if I can say it myself. Told me Loveless is a madman, but I don't fit that. He got mad weapons too, ain't trying to hear that. Trying to bring down me, the champion. When y'all clowns gon' see that it can't be done. Understand me, son, I'm the slickest they is. I'm the quickest they is. Did I say I'm the slickest they is? So if you barking up the wrong tree, we coming. Don't be starting nothing. Me and my partner gonna test your chest, Loveless. Can't stand the heat to get out the wild, wild, wild west. When I roll into the wild, wild west. When I stroll into the wild, wild west. When I bounce into the wild, wild west. We're going straight to the wild, wild west. We're going straight to the wild, wild west. Can you feel it? Come on, come on, yeah. Keep it moving, keep it moving. Ooh. To any outlaw trying to draw, thinking you're bad, any drawing on West best with a pen and a pad. Don't even think about it. 6 gun weighing a ton, 10 paces and turn just for fun. 그들이 온다. 기다려 왔다. 송수동 핫플레이스 러스 스테이션. 대피 힙스터 주정뱅이 환영. 주차는 안 돼요. Sci-Fi is Dead 나잠수입니다. 라퓨타의 주제곡 너를 태우고와 영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의 동명의 주제곡 윌 스미스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듣고 오셨습니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는 사실 저도 뭐 여기저기서 DJ들이 플레이를 하는 걸로 계속 듣고는 있는데 사실 영화가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노래를 듣는다고. 왜냐하면 스티비 원더의 이 노래랑 그런 이미지만 계속 떠오르지 그 스팀펑크 서부국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라는 영화가 떠올리진 않아서 오늘 집에 가서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수요일입니다. 저는 이 비가 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 영향에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세계관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분위기 같은 거에 취할 때가 있는데 그 분위기 같은 게 어떨 때 제가 취하게 되냐면 블레이드 러너의 그 국수 먹는 포차, 밤중에 우리 주인공 데커드가 국수를 먹는 포차가 있어요. 그 포차에서 먹을 때 밤중이고 각종 네온 사인과 우산 속의 형광등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여전히 어떤 사이버펑크의 그 함축적 시각 이미지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발달된 인터넷 네트워크 세상에 이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사이파이 이즈 데드를 방송 중이거든요. 이번 코너는 각종 공상과학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해? 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예고했듯이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국내 기업에서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LK99가 연일 화제입니다. 처음엔 어딘가 유사과학스럽고 기업 주가 조작이나 약 팔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고웃음치던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됐네요. 초전도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도 난리인 걸까요? 초전도체란 전도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죠. 전도체 중에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과 일반 그냥 연구 자석의 자성을 밀어내는 반자성 효과인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20세기 초반에 저온공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네덜란드의 과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가 저온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을 측정하다가 절대온도 4K, 절대온도라고 하면 섭씨로 영하 273도 정도를 얘기합니다. 4K라고 하면 약 269도인 거죠, 영하. 절대온도 4K에서 수은의 전기 저항이 극도로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1933년 독일의 물리학자 프리츠 발터 마이스너가 주석과 납 시료에서 전도체 내부로 자기장이 침투하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자석이라는 게 금속은 갖다 붙지만 보통 안 붙긴 하잖아요. 근데 종이 뒤에 금속이 자석에 붙잖아요. 이런 걸 이제 자기장이 투과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기장조차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죠. 자기장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마이스너 효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마이너스 효과가 아닙니다. 이거 글로 써보면 꼭 마이너스로 읽게 되는데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현상의 원인을 물리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양자역학 이론들이 발달하면서 BCS 이론을 통해 최초로 물리학적 설명에 성공하였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적 기반과 초전도체 물질 발견 여정의 시작 지점입니다. 어느 정도 이론으로 어떤 포논 현상, 전자의 커플링 현상,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보스 아인슈타인 그런 통계에 따른 입자의 중첩 상태가 가능해서 거기서 어떤 자기장의 그 밀어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다 정도로 얘기되는 게 BCS 이론인데요.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려면은 일단 그 극저온 상태여야 하는데 에너지에 손실 없는 전송 혹은 폐회로 배터리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에 적용하려면 결국은 저온을 유지하는데 다시 에너지가 크게 사용되는 것 때문에 에너지에 관련된 초전도 물질을 발견해내는 것이 고온 저압 상태에서의 초전도 현상을 유지해내느냐는 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실용화된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기술로는 MRI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MRI는 기본적으로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내부를 관찰하는 시스템이고 이걸 초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 액체 헬륨이 사용되는데요. 이 액체 헬륨이 너무 비싸서 MRI 비용이 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고온, 여기서 고온이란 절대온도 30K 이상의 고온이라는 것이지 실은 절대온도 30K도 영하 한 240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극저온이죠. 계속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마이스너 효과를 찾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속 과제입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엄청난 고압 상태가 아니면은 상온에서의 초전도 물질의 발견은 요원한 상태였고요. 뭐 200만 기압 이런 조건에서는 영상 11도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되었다. 뭐 이런 논문들이 게재되긴 했어요.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논문들이 상온, 저압, 상온 저압 이런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을 발견을 해냈다. 뭐 특정 압력 조건과 온도에서 물질을 발견해냈다 게재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경우가 어떤 실험의 불투명성 혹은 전자의 움직임 관찰이 어려운 조건 등을 이유로 게재가 취소되기까지 했어요.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러쉬의 슈퍼컨덕터. It's like a rebel or a hero. Target mass appeal. Make an audience feel he really means it. Back is the illusion of persona. Careful to conceal. Fact that she's only too real. She's got the screening. Puts you in a soft place. Melody so sweet. A strong and simple beat that you can dance to. Watch his every move. Superconductor. Oh, his straight illusions. Superconductor. Watch his every move. Superconductor. Hoping you believe, designing to deceive. That's entertainment. He can put a target on the market, basking your applause. Reality withdraws, now he believes it. Role becomes the actor. She's addicted to applause. The stage a world because she never leaves it. Puts you in a soft place, sentimentally. They know the fantasies that you romance too. Watch her every move. Superconductor. She can manipulate reactions. Watch her every move. Superconductor. Pin the donkeys on her tail. Fantasy for sale. That's entertainment. Get you in a soft place, melody so sweet. A strong and simple that you can dance to. Get you in a soft place, sentimentally. 러쉬의 슈퍼컨덕터 듣고 오셨습니다. 슈퍼컨덕터가 초전도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 논문들이 게재되고 취소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2023년 7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갑작스럽게 상압 초전도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올려 최초로 레딧을 통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고온 저압이 아니에요. 상온 상압이라는 건 그냥 이런 공기 중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죠. 그 논문에서 소개한 초전도 물질의 이름이 발명자들의 성을 따서 LK99인 것입니다.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고 파격적인 주제의 논문을 갑작스럽게 기업에서 어딘가 두루뭉술한 정량 자료와 양자역학 기반이 어딘가 빗나간 이론과 논문치고는 뭔가 자극적인 감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게 ARXIV라고 하는 주로 논문 선공개가 일어나는 무료 논문 저장 사이트에 올렸다는 점에서 주류 학계에서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흔한 유사과학적 가짜 논문 투고의 형식 뭐 이런 걸 보통 연구기관을 개발했다라고 뭐 엉터리 논문이나 이런 걸 주장하시는 그런 일반 시민분들이 그런데 많이 올리십니다. 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투자 사기 목적으로 어설프게 만들어진 것 같은 상온 초전도 물질 제조법이 전 세계 주류 학계에서도 뭔가 화제가 돼서 너도 나도 이론 검증과 물질 제작 재현 및 샘플을 통한 연구 결과를 공식적 논문언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 발견은 꼭 이론적 바탕이 먼저 되지 않아도 기납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어딘가 LK99 논문이 어딘가 어설퍼도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실험도 의미가 있다라고 어떤 대답 혹은 반응을 해주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닌 것이죠. 학계의 반응은 학계의 주로 많은 반응은 어딘가 이론이 어설프고 투박하지만 이 물질의 현상만큼은 주목할 만하다. 상온 초전도체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이 물질은 이러저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저러저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정도로 학계의 반응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는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 때처럼 이 현상을 종교적 그리고 사업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움직임이 아무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사 과학의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어떤 마음이 유사 과학에 대한 신념과 상업적 이용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스웨이도 사이언스, 사이비 과학이란 과학적 반복론에 의한 연구와 증명 없이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과학적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 그리고 사이비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론이나 주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이온 발생 제품, 음이온 그리고 게르마늄 옥장판 그리고 전자파 차단 관련 상품 그리고 원적외선 발생 장치 등등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사 과학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음이온부터가 어떤 특정 물질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용어를 활용한 것이죠. 음이온. 원자가 화학 반응이나 수용화되면서 이온화될 때 전자를 잃는 쪽이 양이온, 전자를 얻는 쪽이 음이온이라고 하고요. 근데 모든 물질에 대해서 이런 화학 반응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쩐 진짜로 특정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습속에 가면 음이온이 많다. 음이온이 많은 곳에 가면 공기가 뭔가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뭔가 유사과학 상품들을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부터가 용해되면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죠. 어쨌든 우리가 음식에서도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즉 과학과 무관한 일반 대중에게 음이온이라는 용어가 주는 신뢰감 혹은 발음 구조상의 매력, 음이온 뭔가 매력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유사 과학이죠. 게르마늄 옥장판이나 팔찌는 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게르마늄은 대표적 아날로그 반도체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음향 장비 중에도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증폭 회로를 사용했다고 게르마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게르마늄이 몸에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게르마늄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우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피로를 회복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적외선은 뭘까요? 그 원적외선이라고 나오는 그런 의료기기나 어떤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서양의 물리학 용어를 번역한 일본제 한자어고 파장이 15마이크로미터에서 1밀리미터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즉 빛입니다. 원적외선. 빛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며 그 빛 중에 우리 몸에 좋은 원적외선은 어떤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일단 대표적인 빛인 태양을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가장 원천은 역시 열이죠.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가 태양의 엄청난 중력에 압축되고 전자를 잃고 플라즈마화되어 서로 융합되어 발생하는 열 에너지. 수소 원자핵과 전자 등의 전하의 흐름을 가속하게 되고 변화하는 전위에 따라 유도된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파동의 형태로 전진하게 되는데 이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속을 불에 달구면 뻘겋게 달아오르잖아요. 이게 금속 내부의 원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전기장과 자기장의 전위의 변화가 파동의 형태로 나오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형태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일단 태양의 표면 온도는 5,500도 정도이고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빛의 파장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는 39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 길이를 가진 주파수로 따지면 430에서 790 테라헤르츠의 가시광선을 비롯해 다양한 파장의 자외선과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이 가시광선의 파장별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다른 것인데 빨주노 초파남보가 바로 이 가시광선의 파장별 나열인 것이죠.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담고 있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담고 있는 에너지가 낮습니다. 적외선이라는 건 이 가시광선의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긴 전자기파의 형태고 이 부분은 주로 낮은 열, 높은 열에서는 금속만 해도 다 새빨갛게 달궈지잖아요. 근데 낮은 열에서는 안 달궈지죠. 빛이 나지 않죠. 그 정도의 낮은 열에서는 사실은 적외선의 영역의 파장에 빛이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낮은 열을 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바로 인간이 이 적외선을 방출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6.5도로 일정하게 열을 내고 있고 이 온도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근적외선에서 원적외선까지 꽤 넓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즉 원적외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인간의 몸에서도 충분히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르마늄과 같은 특정 물질에서만 원적외선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리고 원적외선 파장이 특별히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들 유사과학 주장자들에 의하면 원적외선은 피부 속 깊이 침투해서 물 분자의 진동을 유도한다고 해요. 근데 신체는 온갖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고분자와 액체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가 길고 에너지가 낮은 원적외선 영역은 산란 흡수돼서 에너지를 잃는 감쇄 과정을 겪습니다. 이 감쇄가 0.2mm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0.2mm 내에 있는 인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각질이죠. 즉 원적외선을 사용하면 각질이 따뜻하게 데워지게 됩니다. 각질이 따뜻하게 데워지면 몸에 좋을 수도 있죠. 네, 오히려 근적외선 영역은 피부 표면으로부터 수밀리 투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물 분자가 아까 진동해서 우리 몸을 좋게 한다고 했는데 물 분자를 진동해서 가열하는 장치는 사실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라는 거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이고 사실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웨이브의 특정 파장이 물 분자의 어떤 공진 주파수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 공진이 일어나면서 물 분자가 강력하게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인데요. 이런 유사 과학의 유래는 보통 80년대 일본 건강 관련 제품 붐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 게르마늄이라는 것을 주목시킨 사람이 석탄에서 게르마늄을 추출해냈던 사업가 아사히 카즈이코라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게르마늄에 대한 집착을 유사 과학적 접근으로 건강식품, 건강 제품과 결합시키기 시작했고 게르마늄 관련 건강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박사 학위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라고 불립니다. 근데 경제학 박사더라고요. 그 이후에 화학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그런 화학적 그런 지식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박사라고 불리는 권위가 이 게르마늄 효과를 입증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 유사 과학은 글을 이용해서 사업적 이익을 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 유사 과학적 그럴듯함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사기적 이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음이온 방출이라는 것에 경도돼서 유명 침대 브랜드에서도 모나자이트라고 알려진 방사선 물질을 포함하는 광석가루를 제조 과정에 사용한 것이 문제되어 기준치 이상의 라돈 검출로 방사능 침대라는 소리를 듣고 대량 리콜 사건으로 번지게 됐어요. 즉 건강에 효능이 있다를 넘어서 아예 인체에 유해한 결과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고 방법과 그동안의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과학 지식을 보통의 사람이 이해하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과학적 사고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교묘하게 낚아채서 음모론이나 종교적 믿음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유사과학이라는 도구로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속이는 것은 정말 확실히 과학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입니다. 게임이랑 다른 게 뭐야 재미없어 콩깍지는 두꺼우나 떼었어 니들 싸우던 게 어째였어 그때 공부했음 넌 솔때였어 분명한 거짓말 후회만 있을 뿐 너와 내 거리가 이렇게는 안 돼 이제 sorry 한 발자국도 한 발자국도 그런 건 믿은 적 없어 너 해로워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더는 솔직하면 안 돼 stop that 말도 안 돼 정말 라라라라라라 I'm falling in love 우리는 운명이야 이제 믿을 수 있어 마법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정말 라라라라라라 I'm falling in love 텔레파시를 보내 오늘도 그날 자꾸 닿지마 선풍기 틀고 정글대보 어렸을 땐 내가 어려서 모르나 보다 할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애초에 알 수가 없나 보다 뭐 그래. 아니 나 그런 거 다 해봤지. 근데 아무리 해봐도 몰라.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해. 여자는 보통 이렇다, 남자는 보통 이렇다. 인스타 둘러보기에 겁나 많이 올라오는 글들이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냥 울고 불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날은 둘이서 막 알콩달콩 뭐 그런 거지 뭐. 한 발자국도 한 발자국도 그런 건 믿은 적 없어 너 해로워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더는 솔직하면 안 돼 hey stop that 말도 안 돼 정말 라라라라라라 I'm falling in love 우리는 운명이야 이제 믿을 수 있어 마법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정말 라라라라라라 I'm falling in love 텔레파시를 보내 오늘도 그날 창문 닫지마 선풍기 틀고 빠져버렸어 나올 수 없어 사랑은 전자파처럼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 너야말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 사랑은 유사과학 머드 더 스튜던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유사과학을 넘나드는 다소 느닷없는 상원상합 초전도체 발표를 제하고서도 요즘 물리학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하위 분야가 이 초전도체를 포함한 응집물질 물리학입니다. 입자물리학이나 양자역학, 대통일 이론 등 근간이 되는 이론들은 최근에 히그스 입자 발견 외에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기도 하거니와 연구 실적이 업데이트되기 어려운 부분도 꽤 많아서 상업적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는 분야가 인기가 많은 것인데요. 이 응집물질 물리학이나 고체 물리학 이쪽은 신소재나 어떤 혁신적인 기술 변혁,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의 근간이 되는 물리학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를 조금 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노래 하나 틀고. So, what are we really made of? Dig deep inside the atom and you'll find tiny particles held together by invisible forces. Everything is made up of tiny packets of energy born in cosmic furnaces.
The atoms that we're made of have negatively charged electrons whirling around a big, bulky nucleus. The quantum theory offers a very different explanation of our world. The universe is made of 12 particles of matter, 4 forces of nature. The universe is made of 12 particles of matter, 4 forces of nature. That's a wonderful and significant story. Suppose that little things behaved very differently than anything big. Nothing's really as it seems. It's so wonderfully different than anything big. The world is a dynamic mess of jingling things. It's hard to believe. The quantum theory It's so strange and bizarre. Even Einstein couldn't get his head around it. in the quantum world, the world of particles. Nothing is certain. It's a world of probability. The quantum theory offers a very different explanation of our world. The universe is made of 12 particles of matter, 4 forces of nature. The universe is made of 12 particles of matter, 4 forces of nature. That's a wonderful and significant story. It's very hard to imagine all crazy things that things really are like. Electrons act like waves. No, they don't exactly. They act like particles. No, they don't exactly. We need a theory of everything. Which is still just beyond our grasp. We need a theory of everything. Perhaps the ultimate triumph of science. The quantum theory offers a very different explanation of our world. The universe is made of 12 particles of matter, 4 forces of nature. The universe is made of 12 particles of matter, 4 forces of nature. That's a wonderful and significant story. I gotta stop somewhere. I'll leave you something to imagine. 스투시 브레인데드 웍 들어오세요. 리얼 밴난 프랜차이즈 웍 들어오세요. 패션 피플 파티 피플 웍 들어오세요. 웍 들어오세요. 한남동 패션 메카 웍 들어오세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습니다. 주차 문제란 여기저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하다가 음악들이 뭔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과 무관한 데까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일단 계속 아까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입자 물리학 뭐 이쪽 고체 물리학 이쪽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응집 물질 물리학이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입자 간 상호작용이 강하게 응집된 물질의 상태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이 응집물질 물리학인데요. 저온 고압 상태에서 반자성이 발생하고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대 온도에 근접했을 때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라서 동일한 양자 상태에 수렴하여 마치 하나의 원자처럼 행동하고 점성이 없고 표면 장력이 전혀 없고 흐를 때 소용돌이가 생기지 않는 초유동체, 액체인데 표면 장력이 없기 때문에 막 벽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타고 나가기도 하고 정말 신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응집 물질입니다. 액체, 헬륨 그런 것들이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부도체이지만 표면은 전도체처럼 전류가 흐르는 물질, 위상 부도체. 꿈의 신소재, 2차원 고분자 탄소 동소체 그래핀. 현재까지 발견된 물질 중 가장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약 철의 100배 정도 강도라고 합니다. 탄소 나노튜브 등 우리의 삶을 미래로 가져다줄 신소재 분야의 핵을 이루는 물리학이 바로 이 응집물질 물리학인 것이죠. 관련 이론도 전자기학, 양자역학, 통계역학 등 필요한 이론도 폭넓습니다. 결국 나노 규모의 아주 작은 구조에 필요한 성질 등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학문은 더 이상 나노 공정을 개척하기 어려워진 컴퓨터 공학의 핵심 기술로 사용될 것입니다. 초전도체,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등 현재 반도체 사이즈에서 일어나는 양자 터널 현상, 이게 공정을 더 이상 작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전기가 누설이 돼요. 이제 전자가 회로랑 상관없는 곳으로 점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집적 회로가 작아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타개해줄 대안들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진법으로 계산되는 것을 넘어서 큐비트, 그러니까 0과 1이 공존할 수 있는 정보까지 이제 다룰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소자로 이 응집 물질들이 각광받고 연구되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응집 물질 물리학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틀었던 음악이 퀀텀 월드라고 해서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 유명 물리학자들의 음성을 음악으로 변조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제목이 The Quantum World,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드는 프로젝트 이름이 Symphony of Science였습니다. 처음에 모건 프리먼의 목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스티브 호킹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대 물리학을 이루고 있는 많은 사실들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스투시 브랜드드 웍 들어오세요. 리얼 단난 프랜차이즈 웍 들어오세요. 패션 피플 파티 피플 웍 들어오세요. 웍 들어오세요. 한남동 패션 메카 웍 들어오세요. Sci-Fi is Dead 나잠수입니다. 음악과 테크놀로지 시간이에요. 오늘은 현대적인 작곡과 음악 프로덕션 방식을 탄생하게 한 미디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누구나 음악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죠. 도구들이 너무 발전했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 쉽게, 그리고 심지어 AI까지 이제 등장해서 작곡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하게 합니다. 누구나 아이폰이 있고 아이패드가 있으면 게라지밴드라는 앱으로 쉽게 음악을 만들어내죠. 이런 음악 프로덕션의 기반에는 MIDI, MIDI라고 하는 규격이 근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뮤지컬 인스트루멘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너무너무 상상하기 쉬운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줄임말인 미디는 1982년 10월 무구 신서사이저로 유명한 로버트 모그 박사가 그전 몇 년간 롤랜드, 오버하임, 시퀀서 서킷 등 유명 신서사이저 메이커들과 협의한 끝에 탄생한 규격을 키보드 매거진에 발표함으로써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미디라는 규격 이전에는 각 메이커별로 신서사이저를 자동적으로 연주하기 위한 신호 규격이 별도로 존재했죠. 메이커마다 호환도 안 되고 무엇보다 나날이 발달하는 컴퓨터 기술을 통해 악보를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기대가 커지는 와중에 롤랜드 창립자 카케하시 이쿠타로가 전자악기 표준화 개념을 톰 오버하임에게 제안하였고 각 메이커가 서로 모여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디 신호의 인터페이스는 데이브 스미스의 시퀀설 서킷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유명한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 줄여서 AES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AES 논문들 많이 봤었거든요. AES에 제안을 하게 되죠. 최초 시연은 1983년 1월 남쇼, 그때도 남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NAMM 쇼에서 데이브 스미스가 시퀀서 서킷의 프로펫 600, 600와 롤랜드 주피터 6 모델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시연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디는 1983년 3월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제가 이 프로펫 600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주피터 6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최초로 미디가 장착된 전자악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달려 있죠. 지금도 뭐 이베이에서 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저도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좋아하는 악기는 아닙니다. 소리가 어딘가 좀 통제하기가 어렵고 느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정말 많고 미디 단자도 처음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뭔가 미디를 활용하고 싶으면 쓸 수는 있는데 잘 쓰지는 않고요. 뭐 그런 주피터 6가 있다고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80년대죠.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전자악기들을 시퀀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대폭적으로 간소화되면서 1980년대 당시 대다수 대중음악에 사용됐던 전자악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이제 미디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해 주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 음악 프로덕션에서는 인기를 끌었던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안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시퀀서, 미디 시퀀서를 내장해서 전자악기들을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미디 시퀀서라고 하는 기계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제 컴퓨터보다는 좀 더 시퀀싱에만 전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인데 저기 롤랜드의 MC500 뭐 그런 시퀀서들이 많이 사용됐죠. 그러다가 옵코드, 지금은 이제 들어보기도 어려운 옛날 미디 음악 아저씨들이 이제 많이 만지던 옵코드나 트래커 뭐 이런 소프트웨어 시퀀서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이들 컴퓨터를 뭐 매킨토시나 여러 가지 퍼스널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모투, 마크 오브 더 유니콘, 아직도 활발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인페라고 하는 것을 생산 중인 회사인데요. 사실 마크 오브 더 유니콘이라고 하는 회사는 퍼포머라고 하는 시퀀서 회사로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퍼포머라는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모투의 퍼포머, 그리고 스타인버그의 큐베이스, 심지어 저는 아직도 큐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큐베이스 같은 것들이 후발주자로 시퀀서로 등장을 했고 이들 특히 큐베이스가 처음 호환이 됐던 컴퓨터가 아타리사의 ST라고 하는 아타리 ST라는 개인용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뮤지션들에게 아타리 ST의 큐베이스 조합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주차를 해결하러 갔다 오면서
틀었던 음악이 장미셸 자르의 Waiting for Costo라고 하는 앨범에 수록된 칼립소라고 하는 노래였고요. 이 노래가 대표적인 아타리 ST와 거기에 포함된 시퀀서로 만든 노래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던 거고요. 더 틀지는 않겠지만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디페시 모드. 디페시 모드 좋아하시죠? 디페시 모드의 노래 앨범 Songs of Faith and Devotion이라는 앨범이 아타리 ST와 큐베이스로 만들어진 앨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타리 시스템을 사용했던 뮤지션 디페시 모드의 I Feel You 듣고 오셨습니다. 80년대 디지털 혁명은 미디뿐만 아니라 리버브 시스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소리가 울리게 만드는 거, 그리고 샘플링, 어떤 실제 소리들을 계속 샘플해가지고 소재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샘플링 시스템 등 음악 제작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런 혁명을 뭔가 또 느끼기 좋은 음악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또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여러 실험적 시도와 예술 퍼포먼스로 명망이 높았던 로리 앤더슨, 루 리드의 아내였죠. 로리 앤더슨의 오 슈퍼맨
들어보겠습니다. Oh, Superman. Oh, John. Oh, Mom and Dad. Mom and Dad. Oh, Superman. Oh, John. Oh, Mom and Dad. Mom and Dad. Hi. I'm not home right now, but if you want to leave a message, just start talking at the sound of the tone. Hello? This is your mother. Are you there? Are you coming home? Hello? Is anybody home? Well, you don't know me, but I know you. And I've got a message to give to you. Here come the planes. So you better get ready, ready to go. You can come as you are, but pay as you go. Pay as you go. 로리 앤더슨의 오 슈퍼맨 듣고 오셨습니다. 뭐 완전 요즘 음악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정도로 세련되고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였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상과학에 제가 열정에 제가 불을 지필 수 있었다면 무척 영광이었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이파이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인 탐구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척 즐거운 하루였고요. 남은 하루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 음악에 많은 영향을 준 미니애폴리스 사운드의 또 다른 명가수 셰럴의 Saturday Love 듣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It's been a long time. I never think I was gonna see you again. See, you haven't changed. It's good to see you anyw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Lov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Lov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Lov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When I think about you, my feelings can't explain.
Saturday love. 그들이 온다. 기다려 왔다. 성수동 핫플레이스 러스 스테이션. 대피 힙스터 주정뱅이 환영. 주차는 안 돼요.